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그 나선거구에 계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상기 후보님 모시고 대담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1시부터 가선거구의 홍석영 후보와 박강호 후보에 대한 대담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진지하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에 대한 대화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세월호 참전에 인해서 많은 부분 국민적인 감정들이 침울했기 때문에 관심도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6.4 지방선거에 임하는 마음도 아마 다른 때보다는 상당히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제천참여연대가 준비한 우리 기초의원 대담 토론도 그래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행사를 주관한 우리 제천참여연대 상임대표님 이석태 교수님 잠깐 모시고 인사 말씀과 우리 후보님에 대한 격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홍석영 후보님하고 그리고 또 박강호 후보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아니고 이제 대담이죠. 생각보다 패널 여러분들의 질문이 수준 높고 또 대답하시는 후보님들도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면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천 지역의 선거가 이제는 어떤 이런 그 지역적인 색깔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어떤 건전한 정책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저희들이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토론회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욱이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이런 자리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 즈음해서 많은 후보님들께서 이번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많은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아무리 바쁜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내서 본인을 우리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본인의 의지와 각오가 없으면 참 힘든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타깝게도 특정 당의 후보들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는 다음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저희가 일주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내시면 후보 토론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불구하고 1분 1초 아까운 정말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후보 토론에 응하신 우리 최상기 후보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그 패널로 참여하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황규태 패널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규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수고하신 박광태 산업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주의 말씀드릴 것은 이건 선관위에서 저희들 후보 대담 토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당부하셨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아니면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고요. 특히 그 관계로 오신 분들이 연호한다거나 비난하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가급적 예절 모드나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화하실 일 있으면 밖에 가셔서 통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담 토론에 응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 나선거구의 우리 최상기 후보님의 소개와 그리고 유권자에게 드리는 인사 말씀,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5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천시 의회의원 선거 나선거구 청전 고암 의암동에 출마한 최상기 후보입니다. 제가 이번 7대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당선이 돼서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힘은 모자라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지역 발전을 쏟아놓고서 약속드리며 한 가지 희망사항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의회의원들이 13분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또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도안축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예산에 대한 수립 그리고 집행에 대한 모든 감사의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천시가 보다 투명하고 그리고 제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리고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많은 부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의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제천시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 제천시에는 제천시 주민참여 운영조례가 2008년도 1월달에 제정돼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정만 되었을 뿐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운영이 부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10건 정도 시민들한테 접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시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제 예산에 반영하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마침 오늘 우리 참여연대도 있지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해서 그 예산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많은 예산이 많은 시민의 뜻이 우리 제천시 예산 편성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능력 있고 그리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같은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제천 시민 그리고 이제 제천 시민들 모임 이 시민 단체와의 앞으로의 어떤 파트너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의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천시에는 각종 관변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단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필요성을 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보훈회관에 여러 개 단체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변 단체 이런 분들하고 주기적인 정기적인 간담회에 대해서 그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실 저도 현재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못하는 대변을 못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 시민단체와 어떤 파트너십을 표현할지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선되신다면 그 의지들이 꼭
실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패널께서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의 그 좀 준비 부족도 있는데 우리 최 후보님께는 사실 좀 시간적으로 넉넉하게 저희가 그 패널 질문들을 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드리다 보니까 좀 준비하는 부분도 좀 너무 짧지 않았나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또 우리 최상기 후보님이 능력이 또 있으시고 그런 부분을 뭐 거뜬하게 답변하시는 예상 때문에 너무 믿고 이렇게 한 것도 있으니까 뭐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민태 패널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 청전동 소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상기 후보님께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본 질문 이전에 시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시의원의 임무라는 것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제천시에 지금 현재 조례가 330여 개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시민들이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런 것을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330여 개의 조례 중에서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를 오히려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문으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패널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서 후보자님의 공보문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심사들과 매치되는 그런 공약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안전을 위한 복지, 소유가 아닌 공유경제, 공동체 문화, 지역경제 순환 방식의 어떤 마을경제 등의 좋은 정책들을 공보문에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꾸러미 직거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그 생산지 소비 원칙이라고 일컬어지는 꾸러미 직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이 앞전에 지금 대담에 참석해 주셨던 가선거구의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지금 나선구에 있는 그 소비자 협동조합이 결합을 한다면 정말 멋진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화되는 공약 정책으로 계획을 잡으실 수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영유아 아이들을 둔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 그 건강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건강보육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소비자 협동조합 거의 비슷한 맥락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방금 패널께서 질문하신 가선거구의 그 공약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나의 선거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13명의 의원이 합심해서 집행부인 제천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앞으로의 소비 패턴이 소비 트렌드가 이러한 행태로 지금 흘러가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의원 13명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쪽 패턴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영가원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천 지역에서 근 한 2년간 가장 뜨거웠던 화제 중에 죄송합니다. 건강보육센터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보육센터요? 예,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부부들이 전부 다 맞벌이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간혹 수족구나 수두, 장염에 걸리게 되면 부모 중 한 분이 휴가를 내고 아이와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옆 부부들에게 그 병이 전염될까봐 우려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 중에 한 분이 휴가를 내서 아이를 돌보는 이러한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제천시에 건강보육센터 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추가 질문 있으면. 그 건강보육센터라는 게 어떤 그 놀이방식의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놀이방식의 시설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됩니다. 예, 보건소 연계해서 현재로 따지면 어린이집 형태의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 보육센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놀이방식으로 하나의 방에 아이들을 놓고 한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어떤 수족구나 어떤 뭐 풍력, 예, 수두 장염 이런 뭐 이런 다른 병들을 가진 아이들이 같이 같은 방에서 어울리다가 거기에서 전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엄마들의 불편들도 불안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수족구, 수두, 장염이 제일 전염이 강합니다. 또 설치 운영하게 되면은 방금 패널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별로 배치를 하든 건물 동을 분리 배치해서 설치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엄마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주민 건강이나 그런 주민 편의에 대한 생활정치 영역에 많은 그 공약을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광태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시죠? 위원님, 저기 홍보물에 보니까요. 우선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저도 가벼운 질문 하나 우선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은 2번 당선이 되셔가지고 지금 의정 활동을 하셨죠? 네. 근데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공백 기간이 몇 년 있었는데 그 2번 사이에 세월 좀 가면서 분위기가 좀 어땠나 좀 궁금하군요. 지방정치의 어떤 변화나 뭐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으면 체험단 같은 것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아주 우리 박광태 패널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3대 의원을 지냈고 8년간 그 좌절을 겪고 6대 의회에 진출해서 지금 현재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가 한 가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3대 의원이었을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제 밑에 38 된 청풍 지역구의 의원도 계셨고요. 제 바로 위에는 43 대신 백운의 지역구를 둔 의원도 계셨고요. 그 위에 45 대신 청전동의 의원도 계셨고요. 그 위에 46 된 금성 지역구를 둔 의원도 계셨고 그 위에 48 대신 용두동 지역구를 둔 의원이 계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그때 제가 나이가 불과 40이었습니다. 근데 8년 뒤에 제가 6대 의회에 와서 의원 활동을 하고 다시 7대 의회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이를 볼 때 제가 56입니다. 근데 전 후보를 돌아볼 때 여성 후보자들을 빼놓으면 남성 후보자 중에서는 제가 저 뒤에 앉은 홍소병 후보 몇몇 후보를 제외하고는 제가 거의 막내입니다. 이런 결과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전 평소 제 개인적인 철학이 의회도 사회도 주축이 40대, 50대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뭐 고령화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무 전체적으로 의회 자체가 평균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그 기대에 우리 젊은 마음들의 30대, 40대 마음들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8년 만에 다시 의정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소외도 많고 느낀바도 많지만 연령대가 너무 높아졌다. 부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시간이 좀 걸리네. 정당 공천제가 없다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는 한은 바로 정당의 존립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한 가지 아닐까. 정당이 젊은 분들을 발굴해서 지역의 일꾼으로
발굴해서 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바로 정당의 책임이 아닌가. 정당의 책임자가 자기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쪽으로 후보들을 공천을 주다 보니까 혹시나 고령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인글에 보니까 예산 감시에 관한 의회 기능을 강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삼안의 초록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지인이 하는 말에 의하면 시민 2인당 15만 원의 지방세가 거기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문화센터라든가 또 미니복합도시 같은 데는 또 줄줄이 많은 예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 없이 없는 건 아니고 적은 지원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전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집니다. 의원님은 의정 활동하시면서 여기 어떤 의견 또 당선이 되시면 또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삼안의 초록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 삼안의 초록길은 전임 시장 시절에 의림지의 접근로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장차를 대비해서 의림지 접근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도시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이 떠나시고 그때는 차선이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에 의존해서 사실 2km 35m 폭의 200억 예산을 전임 시장이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됐고요. 그게 잠시 멈추고 있다가 현재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삼안의 초록길이라는 과거 전임 시장은 그거를 러닝 로드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삼안의 초록길이라는 명명을 하시고 계속 그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전임 시장과 현재 시장과 크나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 시장께서는 의림지 접근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고요. 현재 시장님은 차선이 도로가 아닌 단지 러닝로드 개념,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런 조깅로로 지금 그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에 하나 의회에 당당히 입성을 해서 물론 지금 현재 109 500m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209 150m는 이제 현재 그 보상 중에 있고요. 보상은 거의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가 현재 500m가 공사 중에 있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공사를 중지할지 다시 원상복귀할지 내지는 어차피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도 의림지는 장차를 대비해서 반드시 접근로가 더 하나 필요하다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과 또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왕 공사를 시작한 거니까 차를 위주로 한 공사로 변환해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얼마 진도가 나가지 않은 공정률을 보이는 이 시점에 그 공사를 백지화할 것인가는 시민들의 의견도 따르고 동료 의원과 집행부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는요, 현재 650억 예산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대형 프로젝트들은 7대 의회에 들어가서 동료 의원들과 진지한 상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최 후보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 시민단체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는데 삼안의 초록길도 사실 뜨거운 쟁점이었죠. 그리고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그 시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그 시의회 의원들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제천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많은 부분 함께 만나고 협의하고 하면서 그런 파트너십들을 구현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지역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보다 많이 시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원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부분 일을 해내겠다. 특히 저희 참여연대에서 그런 막중한 역할들을 함께 해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후보님 오늘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아마 이런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주민 패널 모셔서 이렇게 토론한 적은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긴장이 되실 텐데 아까 후보님들께는 이제 사모님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최 후보님도 가정단적으로 한국하시고 그러실 텐데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컨닝하셨으니까 그 질문 드리지 않고 우리 이제 후보님이 이제 여기 지역사회에 사시면서 여기 지역을 떠나서 밖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제천을 이제 관광 삼아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처음 제천시를 좀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1명인 어린지를 당연히 꼽을 수밖에 없죠. 역사성이 있는 우리 유원지다 보니까 어린지를 먼저 꼽겠고요. 두 번째는 그 청풍 호반의 풍경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풍경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꼽는다면 앞에 우리 시부님 계시지만 우리 베론 성지를 우리 가톨릭의 성지인 베론 성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자랑하는 곳이 많으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후보님께서 이제 의정활동을 지난 회기 때 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뭐 완벽할 수 없고 항상 어떤 일이든 이렇게 미련은 않게 됩니다. 지난 그 의회 동안에 우리 최 후보님께서 이 부분은 내가 진짜 꼭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다. 내가 차기 의회에 당선이 된다면 요 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4년간의 의정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지적도 하고 또 격려 칭찬도 했지만, 제가 그 어림지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현재 이벤트홀 자리에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예산에 그 작은 영화관 예산이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7대의에 들어간다면 작은 영화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영화관은 생뚱맞게 어린지에 앉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명초등학교 자리에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 자리에 컨셉상 같이 앉는 것이 좋다. 어린지 이벤트홀에 앉히는 것은 소위 예산 낭비 사례의 가장 큰 샘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홍익태 패널께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예, 저 공보물의 그 내용을 보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 뭐 대한민국 세월호 때문에 모든 국민이 뭐 형, 또 누나, 부모님의 심정으로 다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청전동, 고암동의 선거구에는 지금 제천 영유아원이 위치한 지역구고요. 제천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 지역의 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엄마의 복지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2012년 8월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제천 영유아원 문제에 오늘 당면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지 또 궁금하고요. 알고 계신다면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천 영유아원이 우리 제천 지역의 뜨거운 화제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요, 건전한 평범한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도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는데 사실 영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 없이, 부모는 있었겠죠. 현재 부모 없이 영유아원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우리가 좀 더 따뜻한 가슴으로 걔들을 대하고 접해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거기 뭐 수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참여연대 동참하셔가지고 그 아이들과 1:1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같이 와서 동참해서 또 그 멘토링을 해서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우리 같이 동참했던 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아이는 어떤 맞춤형의 생활 지도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지 그러면 서로 상의 상담해서 그 아이들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며칠 전에도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증거들이 지금 모두 사진으로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다 지난 일이라고 지금 친구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시민들 의식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멀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현재 대책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 시의원님으로서 그 대책위들과 어떻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주시지 않으신다면 해결하기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 그래도 공보물에 사학기대 업무 따뜻한 복지 구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답변 있습니다. 아까 답변으로 대신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유아원 문제는 어떤 행정적,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할 뿐이지 어떤 행정적 시스템을 자꾸 논하고 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지 않냐 그 아이들한테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또 현재 그 대책위하고 현재 교류는 없었습니다만 차후에 연락이 온다면 아니면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수시로 만나서 영유아원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심도 있는 토론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럼 우리 박홍태 의원을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제천 씨가 뭐 넉넉한 살림살다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늘 빈곤하죠. 시에서 도시계획 그려나봐야 언제 시사업은 될지가 참 깜깜 세월입니다. 어쨌든 의원님 입성하시면 후보님 입성하시면 알뜰살뜰 잔소리 쓴소리 하셔가지고 살림 잘 쓰일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제천시가 그동안 보면 추진했던 그 사업이 뭐 공양에 웰빙 휴양타운도 있었고 또 신월리에 그 연수 타운도 있었고 뭐 많은 그 사업이 계획만 되고 또 그러면서 시민의 재산권만 행사를 못하는 그런 기능만 하고 또 사과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사업이 무산되고 뭐 그런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사업을 계획하거나 뭘 하게 되면 반드시 좀 안 되면 누구라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글쎄 우리 박광태 패널께서 질문하신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자체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말씀하신 뭐 웰빙타운이라든가 신월리 연수타운 거기 이제 하나 또 첨가한다면 우리 한때 그 파충류 전시관을 뭐 만든다고 또 시에서 하다가 한 5달 만에 그 없어진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광태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대형 프로젝트는 의회도 토론은 보고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민단체와 어느 정도 예산의 규모를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공청회를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뭐 규칙이라는 규칙을 만들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후께 제가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위의 기능은 많은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현재 제천시 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어떤 그런 현황을 보면 많은 부분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천시의 어떤 경영이나 철학에 많은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신다면 반드시 제정하고 싶은 조례가 있다면, 시급한 조례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제 선거 공부에도 있지만, 우리 집 햇볕 발전기 해서 제가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각 아파트마다 그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400세대 기준으로 돈이 한 2억 한 3, 4천 듭니다. 가구당 하면 한 50만원 내지 60만원. 지금 서울 노원구나 여러 군데에서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은 한 30만원, 20만원, 30만원. 하게 되면,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틀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한 9천에서 17,000원 정도, 그 정도 세이브되는 그러한 그 사업인데요. 작게는 우리 아파트, 작게는 제천시, 충북,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이런 태양광 발전기를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둘, 셋 없앨 수가 있다는 그러한 데 매력을 느끼고 저는 이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비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천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사실 실현 불가능할 텐데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2개 아파트 단지씩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한 20억에서 23, 4억, 5억까지만 있으면 800세대 정도 연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 단지 정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시 예산을 봐서 제 생각은 한 800세대 정도 연차적 사업을 하면 시의 재정에도 압박이 가지 않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한에너지에 대한 안목과 그리고 또 그걸 실현할 구체적인 예산까지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기태 패널 질문 있으신가요? 서만의 초록길은 아까 하신 거 맞나요? 이거 저 사실 그 서만의 초록길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초록길 관련해서 찬반으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2012년에서 13년까지 서만의 초록길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 겸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 13명의 제천시의회 의원분들께 개별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찬반 여부를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선유기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매번 나오는 그 뜨거운 감자처럼 서만의 초록길 사업에 대해서 좀 논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서두에 제가 그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최상기 후보님께 시의원이 생각하는 이제 시의원으로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임무 이런 것들 어떤 걸 뽑으시는지 여쭤봤었는데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조례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조례에 대한 어떤 보완책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는 결국 시민이나 주민을 위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먼저 소통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물에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제천을 위해 소통하고 또 소통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여쭤봤을 때도 사실 대부분의 시의원분들께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과연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소통인지 앞으로 그 소통의 해결책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기구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서만의 초록길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선거직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어떤 농산물이 많이 나는데 나라적으로 따질 때는 그 농산물이 수입이 돼야 된다 할 때 참 그 지역구를 둔 의원은 상당히 그 난감한 입장이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참여연대를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와 7대 의원은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서 우리 제천 지역이 좀 발전되는데 가속도를 좀 내는 그러한 하여튼 7대 의회나 우리 시민 참여연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또 말씀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제천 영유관 문제나 지금 뭐 4만 원의 초록길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지역에 큰 이슈가 되는 현안이다 보니까 지역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의회에 계시는 의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최상기 후보님께서 꼭 의회로 들어가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드셔서 같이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우리 박광태 회장께서 마지막 질문이신가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시민분들 누구나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지만요.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충주, 제천, 원주가 시군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수도권이 가까워서 그런지 여러 가지 개발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9만 명, 10만 명 가까운 9만 명이 넘는 인구가 늘었고요. 충주 같은 경우에는 뭐 줄었다 하더라도 200명은 늘었더라고요. 근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이 넘게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인구 유인책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적으로 인구 문제가 참 상당히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인구가 많을수록 하나의 국가의 큰 경쟁력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인구 대책, 인구 유입에 대해서 우리 박광대 패널께서 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로 그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의 정책 보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해서 인구 출산 장려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인구 늘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효과는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 의원으로서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을 가끔 우리 시민들이 혼돈하고 계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제천이 제천 냄새가 날 때, 영월이 영월 냄새가 날 때, 충주가 충주 냄새가 날 때 이게 지방자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다 카피하고 다 따라하고 해서 뭐가 지방자치지, 물론 재정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가 제천만의 제천 냄새가 나는 정책을 수립 개발해서 외지인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내가 여행 다니는 자치단체 중에 여기는 뭔가 틀리다 라는 느낌이 왔을 때 관광객도 유입되고 인구도 유입되는 겁니다. 출산 가지고 지금 인구 정책을 얘기하기는 좀 무리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 본질에 접근해서 제천 냄새를 나게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죠? 네,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박광태 대표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견해는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냐 보전이냐 그 두 가지에 대한 쟁점들은 뭐 제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근래 와서 제천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 개발론자들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일부는 뭐 너무 토목행정이 주류를 이루지 않냐. 이제 물론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개발을 통해서 뭔가 제천시의 어떤 활력을 집어넣고 경제 활성화도 뭐 유도하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제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경관이나 그런 좋은 것들이 너무 파헤치고
그리고 또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너무 빨리 철거하고 또 새롭게 좀 짓고 그런 철거 비용, 또 새로운 건립 비용 그런 것들이 제천시에 재정을 봤을 때 너무 많은 그 개발 행정을 펼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께서 제천시의 또 어떤 현재 어떤 그 행정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토론회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7대 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사업의 축소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감히 축소를 해서 우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 위주의 사업이 결코 토목 위주의 관광이 우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관광입니다. 청풍 호반의 풍경 자체가 우리의 관광 자원이지 거기에 인위적인 구조물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결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또 우리 시설물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 50년, 100년 갑니다. 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는 전혀 지금 고려치 않고 각종 토목사업, 각종 건물을, 대형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에는 유지 관리비가 우리 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인공 구조물을 무지하게 벌리는 사업은 과감하게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7대 의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 최고께서 갖고 있는 전경과 그리고 공약 정책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부분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에 계신 지역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시민들에게 짧게 1분 정도 메시지를 주시는 걸로 오늘 대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천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7대 의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견해를 조금 양보, 희생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반일도동할 수 있도록 제 가진 노력을 충분히 시정에 쏟아놓을 것을, 의정에 쏟아놓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는 정말 걸쭉 같은 시간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미숙해서 시간도 지정되고 아까 2시 정도에 오셨는데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이렇게 또 많은 부분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쨌든 후보 토론이 결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주면 좋지 깎아내리는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열의를 많이 보이셨죠. 여러 가지 사안에서 앞으로 어쨌든 남은 기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정말 제천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정치 일선에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노력 없이는 사실 제천시 발전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사회에 여기 나오시는 후보님뿐만 아니라 당선되시는 모든 후보님들께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도록 저희 제천 시민과 우리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교훈을 많이 얻었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최상기 후보님 그리고 두 분의 패널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천시장 후보 토론회가 이 옆에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하셔가지고 정말 지역 정치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토론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